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하는 칼로리 계산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칼로리를 여러분들이 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칼로리만 계산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내가 쓰는 양보다 먹는 양이 적어야지 다이어트죠. 요 차이만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먹는 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양도 점점점 줄어들죠. 다이어트 하면서 조금씩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럼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는 이 먹는 양을 다시 늘려서 이 사용하는 양을 회복을 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칼로리를 쓰는지 몰라. 평소에 얼마큼 쓰는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거를 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용하는 양이 다 회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다시 할 때 살이 덜 빠지죠. 예전에는 이만큼씩 빠졌는데 덜 빠지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동면주님 저 체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양도 회복을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양이 평소에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가끔씩 폭식을 해서 살찌는 거는 그건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가 감소된 상태에서 체중 증가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먹는 양이 얼만큼인지 알아야지, 내가 평소에 얼만큼 쓰는지 알아야지 이 대사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비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100칼로리만 적게 먹어도 금비대가 20%씩 감소를 해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금비대 할 때 체지방이 점점점 끼죠. 그럼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 고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적게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금비대 효율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면준이 강박처럼 내가 그 칼로리를 계속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거를 쭉 많이 먹거나 쭉 적게 먹거나 그랬을 때 문제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이 막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가공식품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먹는다든지, 그리고 젊었을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잘 안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두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할 때, 학교를 나가는 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갔을 때 그때 추가되는 칼로리, 그리고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추가되는 칼로리,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추가되는 칼로리, 요 세 가지는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면중의 운동도움이라고. 요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중이랑 체조성 기록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활동 관리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떠요. 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요런 식으로 뜰 거예요. 요런 식으로 뜰 텐데, 뭐 기초 대사량이 있고 그다음 총 대사량이 있죠. 보통 요거를 지우시고 활동 추가를 눌러요. 활동 추가 누르고 요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요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냥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 거예요. 그럼 8시간 정도 넣고, 그다음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이 좀 적극적이에요. 근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돌아다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동면중이 저는 한 8시간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를 2.5, 그러니까 서서 돌아다니는 업무 요거를 8시간 넣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얘네들은 보통 2-3시간이에요. 얘를 만약에 8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7만 보, 8만 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계속 쉬지 않고 움직였을 때가 이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홀 서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쳤을 때 결국에는 서서 있다가 움직이고 그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서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한 2-3시간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그냥 사무업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앉아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됐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읽기로 넣어주세요. 읽기로 넣어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넣으세요. 보수적으로. 이거를 나는 동면주에 저는 주방에서 8시간 일하니까 이걸 8시간 넣을게요. 이거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왜냐면 주방 일도 생각보다 빡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강도로 8시간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3원으로 8시간 넣을게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앉아서 가시면 이 위에 거 1.72짜리, 그 다음에 서서 가시면 2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넣으시고, 보통 이제 왕복 그럼 뭐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얘도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야 돼요. 보수적으로 넣어야 돼.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유산소 운동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활동 강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4.5 이상이 잘 안 돼요. 4.5 이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4.5로 넣어주시면 좋고, 요것도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이 좀 길거나 아니면 내가 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 주시면 조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력 운동 강으로는 웬만해서는 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는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유산소 운동이 보통 웨이트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더 많아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트 간 휴식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큼 칼로리 소비량이 되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뭐 크로스핏 같은 형태가 아닌 이상은, 사실 크로스핏도 거의 유산소 운동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많이 넣어주시면 좋고,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다 보수적으로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너 남는 시간 있잖아. 김민중님 이거 뭐죠? 저 분명히 하루에 그렇게까지 많이 쉬진 않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남는 시간은 읽기나 누워있기, 요 둘 중 하나로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집에서 그냥 보통 좀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누워있기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읽기로 넣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로 저는 반반 정도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나온 칼로리 있잖아요. 그러면 2510칼로리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이 점점점을 하면 얘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강도가 1.3으로 바뀌어요. 1.6에서. 그럼 이 칼로리 차이만큼 뭐예요? 내가 회사 안 나가는 날,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이게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2290이잖아요. 2290이고 얘는 2510이잖아요. 그 차이만큼 내가 휴일 날 칼로리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쉬는 날 보통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핸드폰 같은 게 걸음수 이 카운팅이 되거든요. 주말 걸음수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확 줄어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 주말에 한 2000보 3000보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말에도 똑같이 먹는다라고 하면 살이 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날 이렇게 식사 칼로리가 줄어드는구나, 늘어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두시면 좋죠. 그러면 칼로리 섭취라는 거는 보통 저는 밥에서 좀 옮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단 짤 때는 밥에 있는 단백질 카운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칼로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가 가감했을 때 그냥 밥량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칼로리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요게 제가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커스텀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고 요거를 누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식기 심박수 웨어러블에서 이거 나오긴 하거든요. 애플워치라든지. 근데 그 심박수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 심박수는 내 하루 동안의 제일 낮은 심박수 기준이거든요. 그럼 보통 그게 취침 심박수예요. 잠잘 때 보통 심박수가 10에서 15%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박수 말고 그냥 내가 안정시 심박수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지금 6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운동 이름을 그냥 110으로 넣을게요. 동민준 왜 110으로 넣었나요? 그냥 심박수 110짜리를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심박수 110이고, 이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구해보셔도 되는데, 실제로 구해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건강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최대 심박수가 좀 높게 유지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좀 제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식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7 마이너스
가로치고 나이 곱하기 0.7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는 뭐 185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VO2 max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워치가 있으면 좋아요. 스마트워치. 그래서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좀 활용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 한 30,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잘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36, 42,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입력을 했을 때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잠시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이거 새로 고침해야 되나?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고침하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요 유산소 운동을 1시간을 넣어 볼게요. 넣어 봤을 때 이거로 그럼 다른 거를 1시간을 빼고 그러면 110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활동 개수가 5.11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높죠. 110으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10부터 한 170까지는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거를 1시간 했을 때 몇 칼로리가 사용을 되는지 좀 정리를 해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라든지 칼로리 계산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되게 커요.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수행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예를 들어 넣어보면 휴식 심박수 한 55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소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금 되시는 분들 뭐 130으로 그 다음에 진짜 유산소 수행 능력이 돼서 54, 최대 심박수 185에 평균 심박수 130 정도로 해서 1시간 정도 넣었을 때 이게 활동 개수가 1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1시간 넣었을 때 지금 3200이었잖아요. 3260이었는데 요거를 휴식을 하면 2600이죠. 그 정도의 칼로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이게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세요. 130 강도에서 1시간 정도 뛰는 게 그렇게까지 큰 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칼로리 소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야지 그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계산을 해보고 내가 운동을 할 때 혹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아니면 회사를 나갈 때 안 할 때 이 정도 칼로리 가감은 해줘야겠는구나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